안녕하세요. 둥지TV 신법사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실시된 제44대 캐나다 총선이 막이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자유당의 승리로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루도가 세 번째 캐나다 총리직을 4년 더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에서 처음 계획했던 과반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여 다수 정부의 구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인 338개 의석 중 절반을 넘지 못한 158개 의석 획득에 그친 소수 정부의 구성으로 반쪽짜리 승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이 공략했던 10가지 주요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캐나다에 계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 관련 정책입니다. 자유당은 이미 지금까지 팬데믹 구호 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해왔습니다. 긴급 임금 보조금은 10월까지,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은 관광 산업을 돕기 위해 임금과 임대료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90억 달러를 제공하여 팬데믹 관련 지원 근무자들의 급여 인상과 수천 명의 새로운 팬데믹 지원 근무자들의 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근로자들을 위한 10일의 유급병가, 학교 환기 개선을 위한 자금, 예방 접종을 요구하기로 한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관련 정책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40만 채의 주택을 건설 또는 수리하여 공급하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세금 공제를 5,000불에서 10,000불까지로 2배로 늘리고 캐나다 모기지 주공사의 모기지 보험료를 25% 인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임대 프로그램을 위한 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매 시 블라인드 입찰을 금지하는 주택 구매자 권리 장전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40세까지의 캐나다인들이 첫 주택 구매를 위해 최대 4만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주택 저축 계좌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자유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고 자평하면서 약 10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18세에서 64세 사이에 장애를 가진 저소득 캐나다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캐나다 디서빌리티 베네핏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육아 정책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 발표에서 보육 시스템을 위해 5년에 걸쳐 3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보육료를 10달러까지 낮추기 위해 8개 주 및 준주와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했고 2022년 말까지 조기 학습 및 보육에 대한 평균 비용을 5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의 예산연도에 100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였고 그중 60억 달러는 치료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 데 사용하며 32억 달러는 7,50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 8억 달러는 원격 진료 개선 및 농촌 건강 관리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주정부에 5년에 걸쳐 4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하고 모든 캐나다인이 가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처방약을 살 수 있도록 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공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지난 9월 국정연설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광사업의 임시임금과 최대 75%의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며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약속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백신 정책입니다. 자유당은 이미 연방 공공서비스 직원과 항공 및 철도를 포함하여 연방 규제 산업의 일부 근로자에게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항공 및 열차 승객, 숙박시설이 있는 대형 해상 선박의 근로자와 승객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인증제 도입을 위해 주정부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정책입니다. 자유당은 탄소 배출 가격을 2030년까지 톤당 170달러까지 인상하고 2030년까지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40에서 45%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에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C12 법안을 통과시켰듯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석유 및 가스 부분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외교 정책입니다. 자유당은 4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아직 자신의 나라를 떠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행동에 대응하고 자의적 구금 및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같은 문제에 대해 조정에 대응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의 국제개발 지원을 늘리고 2022년 말까지 해외 취약 계층에 2억 도즈의 백신 기부를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민정책입니다. 자유당은 이미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민 정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이민자 수용 인원이며 이번 팬데믹 기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엔 9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Tier2PR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국제 졸업생 및 필수 근로자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 지역으로 새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ARPP, RNIP 등 농어촌 지역 및 중소도시의 이민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같은 현재 수요가 많은 분야의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2,000명의 숙련된 난민을 받을 계획이며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수용의 기존 목표였던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느린 이민 신청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IT 인프라에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2022년 초에 다시 새롭게 정부 내각이 구성된 후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앞으로의 이민 정책은 자유당에서 계속 연방정부를 이끌어가기에 이전과 달리 크게 변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둥디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